외할머니의 외할머니, 외고조 할머니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대상에 맞지 않는 당돌함을 가졌던 외할머니, 그 시절에는 작은 아기였지요.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치루어도 남편 박서방은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전국에 울려 퍼지던 때 박서방도 만세운동에 참여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요. 박서방의 만세와 그 불타오르는 눈빛, 독립의 염원을 보며 작은 아기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작은 아기와의 첫날 밤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슬프면서도 낭만적인 그때의 이야기는 10대를 지나가는 이들에게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감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의 주식처 독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저번 주에 읽으신 국어 시간의 소설 읽기 34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느끼신 분도 계실 테고 고민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재미없다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모든 반응이 다 옳은 반응입니다. 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오늘은 간단히 한 주 동안 고장나신 여러분을 고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저번 주에 많은 학생들이 독서일지라는 단어에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수행평가에 반영된다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많이 원망스러우셨죠? 그래도 어떡해. 과제인데 해야지. 아이고, 말이 헛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독서일지는 매일 작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일지를 매일 작성하시면 독서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듯 벌써부터 무거운 아령을 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독서일지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작성하시는 겁니다. 둘째, 책을 많이 읽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수업에서는 독서일지를 쓰실 분량을 매주 제가 정해드립니다. 저번 주는 34페이지까지였죠? 이번 주도 선생님이 정해주는 분량만 읽고 독서일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50페이지 이상은 읽으라고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정도는 봐주실 수 있죠? 안 맞으면 어떡할 건데? 해야지. 아이고 또 말이 헛나왔네. 셋째, 부담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가에 반영된다고 부담을 가지고 쓰시는 것 같아요. 초점을 잘못 잡으셨습니다. 독서 시간의 원칙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드는 생각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적어주시면 그만입니다. 간혹 줄거리는 길게 적으시고 느낀 점은 조금 적으시는 분들 있어요. 감점 대상이십니다. 줄거리는 5줄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느낀 점을 길게 글로 적으시거나 그림, 마인드맵, 자유연상, 만화 등으로 자유롭게 많이 적어주세요. 넷째, 독서일지는 독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독서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책 읽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독서일지까지 시키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녀석이 그냥 농담이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생각만 해도 짜증나시죠? 그럴 때는 우리가 책에 낙서를 하거나 공부하기 싫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지요. 독서일지가 바로 그 표현의 장입니다. 독서가 잘 안 되시면 독서일지를 옆에 펴보세요.
그리고 읽기 싫은 그 소감을 마음껏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거 단어가 무슨 뜻이야? 3.1운동이 뭐 하는 거야? 킬삼질은 또 뭐야? 외할머니, 외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뭐가 이리 많아? 등등 과감 없이 표현하세요. 그렇게 독서일지에 푸념을 하시면서 읽으면 어느새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을 다 읽고 독서일지도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는 독서일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지요? 항상 기억하세요. 독서 시간은 여러분이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모두 정답입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도 안내해 드려야겠죠? 첫째, 출석 체크 과제를 수행해 주세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출석 체크 과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4-1 강의를 보시고 4-2 출석 체크 과제를 수행해 주세요. 둘째, 활동지를 작성해 주세요. 활동지는 활동지 제출방에 제출하는 거 아시죠? 제목도 학년, 반, 번호, 이름으로 적어주시고요. 파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제출해 주세요. 셋째, 독서일지를 작성해 주세요. 다들 독서일지 잘 쓰고 계신가요? 공책에 적으시는 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죠? 이번 주는 국어 시간의 소설 읽기 2 35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읽고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딱 17페이지만 읽으시면 돼요. 아이스. 독서일지 양식도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잘 적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 주까지 독서일지는 총 2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활동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첫날 밤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5개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단어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단어 5개를 쓰고 인터넷에서 뜻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활동은 3.1절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고 소감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박서방이 3.1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주인공은 3.1절 노래를 부르지요. 3.1절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시고 그 소감을 적어주세요. 물론 그림이나 몸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세 번째 활동은 자신의 마음을 흔든 노래와 그 이유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외고조 할머니인 작은 아기는 사랑가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네 번째 활동은 부모님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을 편지로 적어보시는 겁니다. 작은 아기는 며느리들을 혹사시키는 시부모님께 당돌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부모님께 바라는 점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께 바라는 점을 정중하면서도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편지를 써보세요. 그럼 이번 주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출석 체크 과제를 수행해 주세요. 둘째, 활동지를 작성하여 활동지 제출방에 올려주세요. 셋째, 독서일지를 작성해 주세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주에 해드린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독서는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게 즐겁고 힐링을 위한 가벼운 활동이라는 것이었지요. 저는 여러분이 독서를 과제니 시험이니 숙제니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독서는 여러분의 쉼이자 삶의 재미,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독서 수업 역시 여러분이 공부하고 숙제하고 등의 부담스러운 수업이 아닌 힘겨운 학교 생활에서의 쉼이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